예, 20일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0일 김남일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02년 12월 7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로또 복권 1회 추첨일이었습니다. 당시 1등 당첨금이 8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1회 추첨에서는 당첨자가 나오질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첨금이 2회로 이월됐고 2회째 추첨에서 드디어 1등 당첨자가 나와서 세금을 떼고 16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는 한 3,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복권에 빠져드는 청년들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1 경제팀 서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로또가 되면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말을 일기장에 써놓았던 30대 전직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네. 그 수중에 있던 남은 돈 9만 5천 원을 탈탈 털어서 로또 19장을 샀고요. 근데 결국 하나도 맞지를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말 그대로 복권의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또 복권, 이게 요즘 좀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이번 이 30살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위에 흔히 보면 이렇게 복권에 희망을 걸고 위안을 또 받고 또 절망하는 20, 30대가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왜 20, 30대가 복권에 빠져드는지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원래 이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주류 사행산업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이제 합법화된 도박이 사행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행산업하면 카지노, 정선 그쵸. 카지노나 이제 경마,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흥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6대 합법 사행산업인 6대 합법 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이 매출 추이를 쭉 살펴봤는데요. 예. 한 지난 3년간 이 시장의 평균 한 3년간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6대 이제 합법. 네. 복권은 그 2배인 30%가 80%가 매출이 증가했고요. 3년 동안요? 네. 토토는 3년 동안 50%나 매출이 급증한 걸로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반면에 그 전통적인 사행산업이라고 했던 경마는 한 그 절반인 7%, 평균의 절반인 7%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경정이나 다른 거는 거의 0.6%나 3% 굉장히 미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출 총액으로 보면은 경마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높겠죠. 전체 사행산업 규모가 한 1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한 7조 8천억 원 정도가 아직 경마가 매출을 차지하고 7조 있습니다. 8천억이 네, 경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복권인데요. 한 3조 1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복권이 어쨌든 현재로서도 어쨌든 네, 이권은 2위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원래는 경륜이었거든요. 예. 경륜이면 사이클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륜이 원래는 3위였는데 지난해 스포츠 토토가 이 경륜을 누르고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사위권이었던 토토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급증해서 3위권 올라와서 2위권과 3위권이 이제 복권류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복권 산업이 갑자기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뭔가 누군가 이걸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사행산업이 원래 잘 되는 게요. 좀 살기가 팍팍할 때 그래서 현실에서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래 한번 이 어려움을 타게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대박을 꿈꾸면서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뛰어드는 게 사행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무게가 가장 큰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원래 사행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 가장들이 어떤 이제 삶의 무게 좀 털어보자는데 이런 거였었는데 그건 이제 복권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 30대가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복권 쪽에서는 많이 유입이 돼서 그 시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0대에서 60대 정도가 차지하던 포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복권 쪽으로 새로 20대, 30대 그러니까 그동안 복권율을 많이 사지 않던 이제 그 나이대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고 그게 그만큼 매출 중대로 올라서 아하.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신시장이 덧붙여진 건데요. 아시겠지만 로또나 토토를 사면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령층 이렇게 분석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한 번쯤 사보셨을 것도 같은데 그 온라인으로 이제 스포츠 토토를 베팅할 수 있는 배트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한 번쯤 안 해봤는데 건전하십니다. 네, 그 사이트가 원래 2009년에 그 20, 30
이때 그 회원이 한 65만 명 정도였는데요. 예. 한 작년에는 112만 명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 온라인 사이트 가입자 기준으로 네, 그렇게 네. 물론 이분들이 어허. 다 사시는 건 아니겠지만 베팅하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20, 30대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파악할 수 있는 증거는 되겠습니다. 20, 30대가 취업이 어렵고 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어쨌든 그 기존의 40대, 60대보다 가진 것이 없는 세대 그리고 더 이상 뭐 신분 상승이나 계층 상승, 안정적인 경제적 삶 이거에 대한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적은 세대인 건 분명한데 네, 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복권율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입된다. 이럴 때는 네. 좀 뭔가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이승엽 대구대 교수의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 그 지금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고 그 전에 IMF를 몸소 겪은 그 20, 30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부터 성장해온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자기의 삶이 결정됐다고 생각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부나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돼서 자기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우연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재능, 학벌, 집안 배경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권을 사는 행위가 본인들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분석을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또 이 복권이냐, 다른 경마도 있고 그러게요. 카지노도 있는데 하필은 복권이냐,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주머니가 매우 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 토토도 마찬가지지만 1,000원부터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0원, 10,000원을 들여서 이제 인생 역전의 희망이라도 사는 게 이 20, 30대의 현실인 겁니다. 카지노 네. 이런 것도 사실 1,000원, 뭐 100원 이렇게 강원에서도 해봤지만 네. 뭐 100원짜리도 있고 네, 하던데 네, 어떻게 네. 좀 차이가 있는 실제 쓰는 돈의 규모가 다르겠죠? 네, 카지노나 뭐 경마나 다 100원부터 무한대 이제 베팅이 이제 10만 원까지 가능을 하는데요. 예. 경마는 10만 원이고 이제 카지노는 무한대로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용객이 한 달 평균 각 사행산업에서 얼마를 썼냐 이거를 체크해봤더니 카지노에서는 월 평균 284만 원이었고요. 그 카지노 네. 내방객의 네, 월 2011년. 평균액이 284만 원. 네, 아이고야.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20, 30대가 전혀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경마는 58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월 평균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복권은 한 달에 한 4만 원치 정도 샀다. 그리고 그쵸. 토토는 한 10만 원 정도를 썼다. 한 4만 원, 10만 원이면 대학생들도 충분히 용돈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정도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직장인들도 네. 한 복권들 보면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네. 뭐 매주 뭐 한 5천 원 네. 뭐 이렇게 사거나 그런 분들도 자주 있는데 그러네요. 실제 이걸 갖다 한 달에 뭐 284만 원씩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그래서 좀 주머니 사정이 얇고 네, 경제적으로 네, 네. 조금 어려운 20, 30대들이 주로 복권류에 카지노나 이런 쪽 경마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권주 참 구입하기 쉬워요. 그죠? 저희 집 주변에도 한 서너 군데 있고 대박. 그러니까 로또 1등 많이 나온 뭐 명당점 같은 네, 경우는 네. 정말 뭐 왜 이렇게 명당점이 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사 앞에도 로또 복권방이 있고 네. 옆에 호프집은 계산할 때 로또 한 장씩 껴주도록 하죠. 네. 이게 좀 전국에 몇 개소 정도 있나요? 이 판매점들이?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디 가나 많이 있다 생각은 하긴 했는데 토토는 6,500개 점에서 살 수가 있었고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전문점 포함해서 뭐 동네 슈퍼 담배가게까지 해서 6,500개 점이었고요. 스포츠 토토가. 네, 그렇습니다. 로또는 그보다 조금 적은 6,200개 점 정도에서 쉽게 구매할 수 정말 있었습니다. 많네요. 예. 네, 그러니까 카지노는 정선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경마는 뭐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과천 그리고 제주 부산에도 그리고 좀 세 있었던 군데에서만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도박장이라고 하면 도박장이 6,500개, 전국에 6,200개씩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보미 기자 이번에 취재를 좀 빙자해서 강원랜드하고 저기 경마장 가서 좀 네. 한번 내려보고 네. 배팅도 해보고 하셨다던데 어떻게 좀 돈 좀 전적으로 땄습니까? 취재 목적이었고요. 네, 강원랜드 한 3만 원을 처음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요? 네, 가장 적게 베팅할 수 있다고 하는 슬롯 머신에 앉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 슬롯 머신에 앉는 데만 한 3, 40분이 걸려서 눈치 보기를 하다가 앉았는데요. 네. 그 한 번 땡길 때마다 1,000원씩 하는 것에 앉았는데 이게 보통은 2,000원씩 하는데 저는 1,000원짜리니까 굉장히 좀 작게 하는 편에 앉았는데도 10분도 안 돼서 3만 원을 다
다 잃었고요. 5분도 안 돼서 3만 원을 다 잃었고요. 그래서 2만 원을 더 찾아와서 5만 원을 총 날렸습니다. 2만 원은 얼마 만에 날렸나요? 그래서 네, 한 2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분에 5만 네, 원이라고 네, 치면은 네. 아까 월 평균 네, 284만 나올 만도 하네요. 그게.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절제력이 강한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계속 터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한 번은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에 속아서 이게 회사 돈으로 만약에 잭팟이 터지면 그거 어디로 귀속되는 거예요? 회사로 가는 거예요? 네,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입을 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마에서는 어떻게 좀 예, 경마는 좀 그래서 간이 좀 작아져서요. 10,000원을 걸었고요. 그래서 10,000원을 따서 네, 아. 5만 원 진 거를 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총 약간 4만 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경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중독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복권이 도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네.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합법적이라 사실 네, 이게 네. 뭐 부정적인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건 사실인데 이걸 네. 좀 어떻게 도박이나 중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어떻게 된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치과 의사가 그래도 굉장히 전문가로서 그래도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평균 하잖아요. 이상? 네, 이상의 예, 삶을 예. 사는데도 그분이 꾸준히 로또를 사시더라고요. 이제. 취재했던 분 중에 치과 네, 의사분이요. 네. 그래서 개원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로또를 사시는데 그분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박으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하. 물었더니 일단 자기가 굉장히 한 달에 한 3, 4만 원으로 소액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낮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려면 굉장히 안달하고 될 것 같은데 아하. 이런 기분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서 하는데요. 계속 사시는 거죠. 네, 그럼 계속 사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네, 저도 네, 그런 네. 좀 그런 건데 어차피 네. 뭐 되면 좋고 네. 안 될 거지만 어쨌든 네, 가지고 있는 네. 동안 약간 그래도 뭔가 네, 기대치가 있고. 예. 예, 대부분 다들 그렇게 아하.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행산업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사행산업이다 이런 게 한 60% 정도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요. 카지노나 뭐 이런 경마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이 토토나 로또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만 심각한 사행산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도박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거는 편견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지난 1년간 예. 그 복권을 산 분 10분 중에 한 명은 복권에 중독돼 있다. 그게 이걸 이제 사가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토 같은 경우에는 한 30%, 그러니까 10분 중에 3명은 이미 토토에 중독돼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근데 이제 카지노랑 경마가 굉장히 도박 중독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나 30-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나타나는 네. 유병률이 네. 카지노나 경마도 30-40%인데 스포츠 토토도 이미 30%까지 올라갔다. 네, 그래서 별로 아하. 생각보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더 위험한 거 복권 같은 경우에는요, 관문 효과라는 거를 관문. 네, 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을 처음에 한두 장씩 사다가 이 사행심이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좀 더 강한 짜릿하고 그리고 좀 더 현실에 잡힐 것 같은 그런 경마나 카지노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유입이 되는 그런 뭔가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이 네, 어린애들이 하는 것 같이 손쉬운 걸 하다가 네, 기사에도 얼핏 나오던데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좀 더 네, 짜릿한 네. 걸로 넘어가는. 네, 네. 아하, 그러니까 그 네. 어쨌든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카지노로 뛰어들 수는 없으니 네, 사람이 그러니까 좀 더 그 전 단계에 네, 좀 네, 쉬운 네. 손쉬운 복권에서 네. 어떤 약간 중독 단계가 느껴지고 거기서 네. 더 이제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네. 그래서 관문 효과다. 네, 그렇습니다. 아, 20, 30대 복권 중독은 그렇다 치고요. 요즘 10대들도 무슨 불법 스포츠 토토 이게 뭐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유행입니까, 진짜? 네,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제 토토나 로또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 때문에 찾은 게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제 이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는 그 고3에 올라가는 학생 2명을 만나봤는데요. 예. 그냥 이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이 아니라 그 서울 인문계 다니는 성적도 한 중위권 아. 이상의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한 1년 정도가 됐고요. 한 명은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각각 자기 반 한 10명 가까이가 하고 있다. 요새 한 반이 네. 많아야 30명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고 있다. 네, 네. 인문계고에서도. 네, 네, 그렇습니다. 요새 학교 드라마 보면은 이게 문제 학생들만 그런 거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성적도 되고 네, 네. 이런 친구들도 이제 이 네, 네. 방학 때니까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 친구들. 예,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는 이제 뭐
야구나 그러니까 그 외국 이제 프로 게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할 수 있는 체제인데 한 학생은 원래 굉장히 방학이라 늦잠을 많이 잔다고 그쵸. 합니다. 그런데 이 요즘에 9시부터 국내 이제 프로 농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9시에 시작하려면 한 8시에는 미리 그 전 게임을 분석해서 전날 게임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7시 반, 8시면 벌떡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이유도 모르고 굉장히 이유는 칭찬을 모르시고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이들 이거에 중독돼 있다는 이게 그런 하나의 반증이겠죠.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신분증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네. 인터넷 사이트라고 하면 뭐 가입 절차가 있고 아니면은 뭐 있을 때 굉장히 허술할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쉽게 중독될 수 있게 뭔가 좀 꼬드기는 장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네, 직접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일단 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본인 그러니까 아이디만 치면 됐고요. 그리고 돈이 오가갈 수 있는 계좌만 입력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계속 그러니까 붙잡아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현란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토토 같은 것들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1,000원을 걸면 1,000원만 베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제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규 가입을 하면 4,000점, 그러니까 4,000원, 그러니까 한 점이 1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000원을 공짜로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오면 뭐 이렇게 뭔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꼬셔서 데리고 오면 또 포인트를 준다든가. 그리고 이 본인이 잃으면 잃은 돈의 뭐 2%, 5% 그리고 그 추천해서 자기가 데려온 친구가 잃으면 또 그 돈의 2%에서 5% 정도를 위로금이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뭐 개평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인이 나면 이 친구들은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없게 돼서 고객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올인이 안 나게 조금씩 계속 밑밥을 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명을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취재하다가 약간 중독 증세는 전문 용어들이 막 현란하게 나오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법 토토 매출이 5배, 13조 원에 이르는 이게 불법 스포츠 토토가요. 13조 원에 이르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좀 지하 경제 바닥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지 아닌지 이 취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소범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기사는 말 많은 무상교육을 다뤘습니다. 미취학 학부모들의 핫한 이슈죠, 무상교육은. 정부가 지원한 보육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원비를 올려 낚아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한겨레 21 표지기사에서 볼 수 있으실 거고요. 3살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에 몰아넣는 무상보육 정책도 자세히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변죽만 올리는 정부의 보육 정책과 이를 비웃는 시장교육의 개혁 방안을 한겨레 21에서 확인하십시오. 예,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입니다. 감사합니다.